이 이야기는 충청남도 천안시에 사는 한 가족의 실제 사연을 각색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인물과 상황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을 향해 걸어가는 남자의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고급 수트를 차려입은 50대 초반의 남자 김도현은 비서가 건넨 비행기 티켓을 받아들며 한숨을 내쉬었죠. 또다시 떠나는 출장길. 30년 가까이 이어온 사업가의 삶이지만 여전히 비행기를 탈 때면 가슴 한구석이 허전해집니다. 회장님, 일정표 다시 한번 확인하시겠습니까? 옆에서 비서가 묻자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이미 다 들어있는 일정. 그보다 더 중요한 건 20년 전 그날의 기억이 다시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딸 지아가 사라진 날이었죠. 5살 꼬마였던 그 아이는 백화점 장난감 코너에서 단 1분 도연이 전화를 받는 사이에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괜찮아요. 준비는 다 됐어. 도연의 목소리에 담긴 쓸쓸함을 비서는 알아차리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습니다. 첫 번째 클래스 탑승객을 부르는 안내 방송이 흘러나오자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탑승구로 향했죠. 거대 기업의 회장답게 승무원들의 공손한 인사를 받으며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도현 회장님. 오늘 저희 대한항공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머리를 살짝 숙여 인사하는 승무원을 스쳐 지나가려던 순간 도연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 그 웃음소리에 이끌려 뒤돌아본 도연의 눈이 크게 떠졌죠. 25살 정도로 보이는 젊은 승무원이 다른 승객에게 밝게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그 눈매가 심지어 코끝의 작은 점까지 지하와 똑같았습니다. 괜찮으세요, 손님? 옆에 있던 다른 승무원의 물음에 도현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눈은 여전히 그 젊은 승무원에게 고정되어 있었죠. 저 승무원 이름이 어떻게 되죠? 이서연 승무원입니다만 무슨 일이신가요? 이서연 그 이름을 되뇌며 도연은 자리로 향했습니다. 마음은 이미 혼란스러웠죠. 20년간 찾아 헤맨 딸이 정말 저 승무원일 수 있을까? 우연의 일치라기엔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도연은 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식사 서비스가 시작되었죠. 도연은 내내 서연의 모습을 찾았습니다. 그녀가 다른 승객에게 서비스하는 모습, 동료들과 대화하는 모습, 심지어 화장실 앞에서 기다리는 모습까지 신뢰합니다. 식사 도와드릴까요? 기다리던 순간이 왔습니다. 서연이 도연의 좌석 앞에 섰죠. 가까이서 보니 더욱 닮아 보였습니다. 눈가에 주름 미소 지을 때 살짝 올라가는 입꼬리 모든 것이 지하를 연상시켰죠. 괜찮습니다. 그런데 혹시 물어봐도 될까요? 네,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혹시 고아원에서 자랐나요? 서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프로페셔널한 미소 뒤에 당혹감이 스쳤죠. 죄송합니다만 그건 개인적인 질문인 것 같습니다. 다른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서연은 공손하게 대답하고 다음 승객에게 이동했습니다. 도연은 자신의 성급함을 후회했지만 마음속 의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서연이 보인 반응은 그녀가 정말 고아원 출신임을 암시했으니까요. 비행기가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도연의 머릿속은 온통 서연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그녀가 정말 자신의 딸인지 알아내겠다고. 인천국제공항 근처 작은 원룸에서 서연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샤워를 마쳤습니다. 12시간의 긴 비행을 마치고 돌아온 그녀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죠. 하지만 그 피로도 곧 사라질 겁니다. 오늘은 약혼자 민수와의 데이트가 있는 날이니까요. 여보세요? 민수 씨, 지금 도착했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민수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연아, 오늘 비행은 어땠어? 힘들진 않았어.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았어요. 근데 오늘 좀 이상한 승객이 있었어요. 계속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나중엔 제가 고아원에서 자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뭐 그게 무슨 상관이라고 그런 걸 물어봐 불쾌했겠다. 그렇죠. 근데 그 사람 김도현 회장이었어요. 그 유명한 도현 그룹 회장님. 민수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김도현 진짜 대단한 사람이네. 근데 왜 그런 질문을 했을까? 서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수는 아직 모릅니다. 서연이 고아원 출신이라는 사실을요. 그녀는 이 사실을 숨겨왔죠. 민수의 부모님이 그런 배경을 가진 며느리를 원하지 않을 거라는 두려움 때문에. 하지만 결혼을 앞둔 지금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 사실 내가 말해야 할 게 있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호흡이 느껴졌죠. 무슨 일이야? 갑자기 왜 그래? 나 사실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부모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어릴 때부터 영등포 성심고아원에서 자랐어요.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서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민수가 충격을 받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왜 이제야 말해? 우리 만난 지 2년이 넘었는데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말하고 싶었어요. 정말 말하고 싶었는데 민수 씨 부모님이 날 어떻게 생각하실지 겁이 났어요. 이해해줘요. 민수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죠. 알았어. 일단 오늘 만나서 얘기하자. 1시간 후에 카페에서 볼까? 전화를 끄는 서연은 침대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와서 민수에게 사실을 말했지만 그의 부모님께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했죠. 유명한 대학병원 의사의 아들인 민수. 그의 부모님은 늘 완벽한 며느리를 원했고 서연은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고아라는 사실은 숨길 수 없는 현실이었죠. 1시간 후 카페에서 민수를 만난 서연은 그의 표정이 어두운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들은 조용한 구석자리에 앉았고 서연은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 고아원에서의 생활 그리고 항상 가족을 그리워했던 마음까지 5살 때부터 기억이 나요. 그 전엔 잘 모르겠어요. 가끔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이 생각나긴 하지만 얼굴은 기억나지 않아요. 민수는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해와 연민이 담겨 있었죠. 괜찮아. 내가 고아원 출신이라고 내 마음이 바뀌진 않아. 다만 서연은 다만이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다만 뭐요? 부모님께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솔직히 걱정이야. 우리 부모님이 좀 보수적이시거든?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현실로 마주하니 가슴이 아팠죠.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민수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일단 내가 부모님께 이야기해 볼게. 우리 사이를 이해해 주실 거야? 시간이 좀 필요할 뿐이야. 그날 밤 서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비밀을 털어놓은 것에 안도감을 느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민수의 부모님이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봐 두려웠죠. 그리고 그 이상한 승객 김도현 회장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왜 그는 서연의 과거에 관심을 가졌을까요? 다음 날 서연이 아침 출근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굳어 있었죠. 서연아, 어제 부모님께 말씀드렸어.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서요. 예상대로야. 부모님이 반대하셔. 특히 어머니가 많이 놀라셨어. 그 애가 어디서 자랐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 집안으로 들릴 수 있냐고. 서연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실제로 듣고 나니 더 고통스러웠죠.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민수의 목소리에 결연함이 담겼습니다. 내가 설득할게.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부모님도 결국엔 널 알아가면서 마음을 바꾸실 거야. 우리 포기하지 말자, 서연아. 그 말에 서연은 조금이나마 위안을 얻었지만 앞으로의 길이 쉽지 않을 거란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김도현 회장의 이상한 관심이 점점 더 의문으로 남았죠. 그는 왜 서연의 과거에 그토록 관심을 보였을까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서연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고급 빌딩 최상층 김도현의 사무실에서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도현은 창가에 서서 바깥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의 생각은 다른 곳에 있었죠. 비행기에서 만난 그 승무원 이서현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회장님, 박 형사가 도착했습니다. 비서의 목소리에 도현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들어오라고 해 중년의 남자가 조심스럽게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30년 경력의 사설탐정 박 형사는 도현의 오랜 협력자였죠. 이전에도 지하를 찾기 위한 여러 임무를 수행했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일로 절 부르셨습니까? 도현은 책상으로 돌아와 앉으며 서연의 사진이 담긴 파일을 건넸습니다. 이 사람을 조사해줘. 대한항공 승무원 이서연이야. 그녀의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특히 과거 출생 기록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했으니 그곳부터 시작해. 박 형사는 사진을 유심히 바라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사람이 지하 양과 닮았군요. 그래, 너무 닮았어. 20년이 지났으니 지금쯤 나이일 거야. 가능한 빨리 알아봐줘. 박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떠났고 도현은 다시 창가로 돌아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마음은 희망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죠. 만약 서연이 정말 지하라면, 하지만 아니라면 52년의 인생에서 가장 큰 상처였던 딸의 실종. 그 상처는 결코 아물지 않았고 아내마저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떠나버렸습니다. 사흘 후 박 형사가 첫 보고서를 들고 왔습니다. 회장님, 일단 기본적인 정보는 확인했습니다. 이서현 씨는 영등포 성심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25세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대한항공에 입사했죠. 현재 약혼자가 있는데 의사 집안의 아들입니다. 도연은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고아원에는 언제 들어갔지? 기록상으로는 5살 때입니다. 정확히 20년 전이죠. 도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시기가 맞았습니다. 지하가 실종된 때와 정확히 일치했죠. 출생 기록은 부모는 박 형사가 머뭇거렸습니다. 그게 불분명합니다. 고아원 기록에 의하면 누군가 아이를 데려다 놓았다고 합니다. 부모에 대한 정보는 없었고 아이는 자신의 이름만 말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도연은 손을 떨며 물었습니다. 그 이름이 서연이었어? 아닙니다. 고아원 측에서 그녀에게 이서현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다고 합니다. 아이가 말한 이름은 기록에 없더군요. 도연의 희망이 조금 꺾였지만 여전히 가능성은 남아있었습니다. 아이가 충격으로 이름을 잊었을 수도 있고 고아원에서 새 이름을 지어줬을 수도 있었죠. 계속 조사해. 그리고 나도 그녀를 직접 만나볼 거야. 이틀 후 도연은 서연이 근무하는 노선의 비행기 표를 예약했습니다. 인천에서 싱가포르 가는 비행기였죠. 그는 일부러 퍼스트 클래스를 예약했고 서연이 담당하는 구역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서연은 도연을 알아보고 살짝 긴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오늘도 저희 항공편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연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요? 지난번엔 제가 실례를 했네요. 서연은 프로페셔널하게 응대했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경계심이 느껴졌습니다. 물론이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난 20년 전에 딸을 잃었어요. 당신과 같은 나이였을 거예요. 그 아이를 찾고 있어요. 서연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그래서 저에게 고아원에 대해 물으신 건가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우리 지하와 너무 닮았어요. 눈매, 웃는 모습, 심지어 목소리까지. 서연은 불편한 듯 자세를 바꾸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저는 그저 우연히 닮은 것뿐일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로 닮았잖아요. 그럴지도 모르죠. 하지만 내가 틀리지 않다면 당신은 내 딸일 수도 있어요. 그 말에 서연은 확실히 당혹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정중하게 말했죠. 회장님, 저는 업무 중입니다. 나중에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네요. 서연이 자리를 떠나자 도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너무 성급했나 싶었지만 그는 확신했습니다. 서연이 보인 반응, 그녀의 배경, 나이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죠. 하지만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확실한 증거. 비행이 끝나고 공항에서 내린 도현은 멀리서 서연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젊은 남자와 만나 포옹을 나누었죠. 아마도 박 형사가 말한 약혼자일 겁니다. 도연은 그들을 따라가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며 차에 올랐습니다. 그날 밤 박 형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성심고아원에 20년 전 화재가 있었더군요. 많은 기록이 소실되었다고 합니다. 도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화재라고. 그럼 원래 기록은 어떻게 된 거지? 대부분 잃어버렸답니다. 그래서 이서현 씨의 초기 기록도 불분명한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알아냈습니다. 고아원 원장님이 보관하던 오래된 앨범을 발견했는데 거기에 어린 시절 이서연으로 보이는 아이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목걸이를 하고 있었는데 도연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어떤 목걸이? 작은 별 모양이었습니다. 사진이 흐릿해서 자세히는 보이지 않지만 지하의 목걸이,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것은 지하의 5번째 생일에 선물했던 목걸이였죠. 작은 별 모양의 뒷면에는 우리의 별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당장 가져와. 그리고 DNA 검사를 준비해. 이제 서연 씨에게 직접 이야기할 때가 됐어. 오후에 햇살이 따스하게 비치는 카페. 서연은 불안한 마음으로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30분이나 일찍 도착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진정되지 않았죠. 김도현 회장과의 만남. 그녀는 이 만남을 왜 수락했는지 스스로도 의했습니다. 자꾸 그 사람 생각이 나는 건 왜지?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비행기에서 도연이 했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자신이 그의 잃어버린 딸일 수도 있다니? 평생 알고 싶었던 자신의 출신에 대한 단서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카페 문이 열리고 도연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서연을 발견하고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죠. 일찍 오셨네요. 서연은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조금 일찍 왔어요. 도연이 그녀 앞에 앉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기대와 불안이 교차했죠.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마 내가 이상한 사람처럼 보였을 거예요. 서연은 긴장한 채로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좀 그랬어요. 하지만 회장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었어요. 특히 제가 고아원에서 자랐다는 걸 어떻게 아셨는지 도연은 탐정을 고용했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의 직설적인 태도에 서연은 당황했지만 한편으로는 그의 솔직함이 고마웠죠. 그럼 정말 저를 딸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도연은 가방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5살쯤 된 여자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이게 내 딸 지하예요. 20년 전 실종됐어요. 서연은 사진을 바라보며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 아이는 어린 시절 자신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죠. 하지만 그녀의 기억 속에는 그 시절의 단서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도연이 또 다른 사진을 건넸습니다. 흐릿한 흑백 사진이었지만 고아원에 있는 어린 소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소녀의 목에는 작은 별 모양 목걸이가 걸려 있었죠. 이게 저인가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형사가 고아원 원장님의 오래된 앨범에서 찾아냈어요. 보세요. 이 목걸이 지하의 5번째 생일에 선물한 거예요. 서연은 어릴 적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별 모양 목걸이. 어풋이 기억나는 것 같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죠. 저도 예전에 그런 목걸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언제부턴가 없어졌어요. 도연의 눈이 빛났습니다. 혹시 DNA 검사를 받아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면 모든 것이 확실해질 테니까요. 서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DNA 검사라니 그것은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는 중대한 결정이었죠. 만약 자신이 정말 김도현의 딸이라면 그동안 찾던 부모를 만나게 되는 것이고 자신의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좀 필요해요. 이건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 도연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충분히 생각해보세요. 내 연락처를 드릴게요. 언제든지 결정하시면 연락주세요. 카페를 나온 서연은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했죠. 김도현이 자신의 아버지일까? 그토록 오랫동안 알고 싶었던 부모님의 존재. 그리고 지금의 삶은 어떻게 되는 걸까? 집에 도착한 서연은 옷장 깊숙한 곳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그녀의 어린 시절 몇 안 되는 물건들이 담겨 있었죠. 혜진 인형, 오래된 사진 몇 장, 그리고 작은 천조가. 서연은 그것을 꺼내 바라보았습니다. 목걸이 줄의 일부분으로 보이는 그것은 그녀가 고아원에 왔을 때 유일하게 가지고 있던 물건 중 하나였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죠. 여보, 오늘 어땠어? 그 회장님 만났어? 서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민수에게 모든 것을 말해야 할까? 하지만 그는 이미 자신의 고아원 출신 배경으로 부모님과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만약 서연이 김도현의 딸이라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질 것이 분명했죠. 만났어. 그분이 날 자기 딸이라고 생각하나 봐. 20년 전에 잃어버린 딸이랑 내가 닮았대. 전화기 너머로 민수의 놀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짜로 김도현 회장이 그럼 내가 확실한 건 아직 없어. DNA 검사를 제안하셨어.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서연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직 모르겠어? 너무 혼란스러워. 민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서연아, 솔직히 말할게. 이건 좋은 기회일 수도 있어. 만약 내가 정말 김도현 회장의 딸이라면 우리 부모님도 널 다르게 볼 거야. 서연은 민수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의 진심을 이해했지만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서울죠. 결국 민수의 부모님에게 자신의 가치는 배경에 달려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야? 내가 누구의 딸인지가. 민수는 당황한 듯 했습니다.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상황이 좀 나아질 수 있다는 거지? 통화를 마친 후 서연은 창가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이는 하늘을 보며 그녀는 작은 별 모양 목걸이를 떠올렸습니다. 어딘가에 자신의 과거, 자신의 정체성을 알려줄 단서가 있을 것이라는 희망과 함께 그것이 가져올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공존했죠. 다음 날 아침 서연은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김도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저 이서현입니다. DNA 검사 받기로 했어요. 진실을 알고 싶어요. 전화기 너머 도연의 안도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오늘 병원에 예약해 드릴게요. 서연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인생이 크게 바뀌려 하고 있었죠. 하지만 아직 모든 것은 불확실했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그녀는 두 세계 사이에서 흔들리게 될 것이었습니다. 병원 복도는 적막했습니다. 흰 벽과 소독약 냄새가 가득하니 공간에서 서연은 손을 떨며 기다리고 있었죠. 옆에는 김도현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DNA 검사를 마치고 며칠 후를 확인하기 위해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긴장되나요? 도연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서연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제 인생이 달라질 것 같아요. 도연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무슨 결과가 나오더라도 당신의 선택을 존중할게요. 그리고 고마워요. 이렇게 용기를 내줘서 서연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사실 그녀는 아직도 민수에게 이 사실을 제대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DNA 검사를 받았다는 것까지만 알렸을 뿐 결과를 보러 온다는 말은 하지 않았죠. 민수는 최근 더욱 예민해져 있었습니다. 그의 부모님이 결혼을 강하게 반대하면서 둘 사이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거든요. 김도현 씨, 이서현 씨, 들어오세요. 의사의 부름에 두 사람은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중년의 의사는 그들을 바라보며 파일을 펼쳤죠.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 순간 그녀의 정체성이 밝혀지는 순간 평생 궁금했던 자신의 출신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되는 순간이었죠. 의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두 분은 혈연 관계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순간 진료실이 멈춘 듯 했습니다. 서연의 귀에 의사의 말이 느리게 울렸습니다. 혈연 관계가 아니라고 그녀는 김도현의 딸이 아니었습니다. 그토록 기대했던 혹은 두려워했던 결과가 아니었죠. 도연의 얼굴에서 색이 빠져나갔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실망감이 스쳤지만 곧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병원을 나오는 내내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해서야 도현이 입을 열었죠. 서연 씨, 정말 미안해요. 당신을 혼란스럽게 했네요.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오히려 죄송해요. 회장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도연은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희망을 가졌다가 잃는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지하를 찾는 과정에서 여러 번 경험했죠. 하지만 당신을 만난 건 여전히 의미 있는 일이었어요. 서연은 도연의 진심 어린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가 딸을 찾기 위해 20년간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감동적이었죠. 저도 회장님은 만나서 기뻤어요. 비록 제가 찾던 가족은 아니었지만. 도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혹시 앞으로도 가끔 연락해도 될까요? 당신이 내 딸은 아니지만 어쩐지 인연이 있는 것 같아서요. 서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이죠.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날 저녁 서연은 민수를 만났습니다. 카페에 앉아있는 민수의 표정은 어두웠죠. 서연이 다가가자 그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보, 오늘 무슨 일 있었어? 민수가 물었습니다. 서연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왔어. 난 김도현 회장의 딸이 아니었어. 민수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실망인지 안도인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죠. 그랬구나. 어떤 기분이야? 복잡해. 한편으론 실망이야. 내 부모님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지 않아서 다행이기도 해. 민수는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결혼 문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서연은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죠. 솔직히 말할게. 내 부모님이 날 받아들이지 않는 한 우리 관계는 계속 힘들 거야. 근데 내가 김도현의 딸이 아니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상황이 더 나빠질까 봐 걱정돼.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연아, 사실 어제 부모님과 또 싸웠어. 결국 아버지가 그 애가 정말 김도현의 딸이라면 생각해 보겠다고 하셨어. 서연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가 두려워했던 바로 그것이었죠. 그녀의 가치가 배경에 달려있다는 사실. 누구의 딸인지에 따라 그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는 현실. 그럼 이제 난 정말 내 부모님께 인정받을 수 없겠네. 민수는 당황한 듯 서둘러 말했습니다. 아니야. 그런 건 아니야. 시간이 좀 더 필요할 뿐이야. 내가 설득할게.
그날 밤 서연은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을 바라보며 그녀는 자신의 인생에 대해 깊이 생각했습니다. 김도현의 딸이 아니라는 사실은 확인되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뿌리를 알지 못했죠. 그리고 민수와의 관계. 그것은 과연 건강한 것일까? 그의 부모님이 그녀를 영원히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 서연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김도현이었죠. 서연 씨 괜찮으세요? 어제 일 이후로 계속 생각났어요. 서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고마워요, 회장님. 혹시 오늘 저녁 시간 되세요? 제가 저녁 식사에 초대하고 싶은데요. 당신이 내 딸은 아니지만 난 여전히 당신을 돕고 싶어요. 서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김도현과의 만남이 민수와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되었지만 도연의 진심 어린 관심이 고마웠죠. 네, 좋아요. 만나 뵙겠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은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도연을 만났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지하를 잃은 후에 3아내와의 이혼 그리고 끊임없는 딸 찾기. 서연은 그의 이야기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여전히 지하를 찾을 겁니다.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도연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은 용기를 내어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민수와의 관계, 그의 부모님과의 갈등, 그리고 자신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요. 고연은 그녀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당신이 누구의 딸인지가 당신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아요. 서연 씨는 그 자체로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그 말에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가 평생 듣고 싶었던 말이었죠. 회장님, 정말 고마워요. 도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언제든지 말해요. 비록 당신이 내 딸은 아니지만 난 당신을 돕고 싶어요. 그날 밤 서연은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비록 자신의 출신은 여전히 미스터리였지만 누군가가 그녀의 편이 되어준다는 사실이 큰 위안이 되었죠.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비집고 들어와 서연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떴지만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고 가만히 누워 있었죠. 오늘은 휴일. 어제 도현과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당신이 누구의 딸인지가 당신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아요. 그 말이 그녀의 가슴 깊은 곳을 울렸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죠. 여보, 일어났어. 오늘 점심에 우리 부모님 만나러 가기로 했잖아. 서연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완전히 있었습니다. 민수의 부모님과의 식사, 그녀가 가장 두려워하는 시간이었죠. 아, 맞다. 준비할게. 전화를 끊고 서연은 천천히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의 맑은 하늘이 눈부셨죠. 그녀는 옷장 앞에 서서 무엇을 입을지 고민했습니다. 민수의 부모님은 항상 그녀의 모든 것을 평가하는 것 같았으니까요. 결국 단정한 원피스를 선택하고 화장을 하며 스스로에게 용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괜찮아, 서연아. 넌 충분히 좋은 사람이야. 정오가 되자 민수가 차를 몰고 서연을 데리러 왔습니다. 그는 어두운 표정이었죠. 어제 부모님과 통화했어. DNA 검사 결과에 대해 말했어. 서연의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 민수는 운전대를 꽉 쥐었습니다. 글쎄 예상대로야. 부모님이 실망하셨어. 특히 어머니가. 서연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직접 듣게 되니 더욱 상처가 됐죠. 그래서 오늘 만남은 걱정 마. 내가 다 해결할게. 부모님도 결국엔 이해하실 거야. 하지만 민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나머지 시간을 침묵 속에서 보냈고 30분 후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에 도착했습니다. 민수의 부모님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죠. 어서 와라. 민수의 어머니 정영숙 씨가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고
서연을 보는 눈빛에는 평가의 시선이 담겨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나버님. 서연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민수의 아버지 이상철 씨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인사를 대신했습니다. 네 사람은 테이블에 앉았고 어색한 침묵 속에서 메뉴를 살폈죠. 그래, 서연아, 요즘 일은 어떠니? 영숙 씨가 억지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잘 지내고 있어요. 다음 주에 미국 노선 비행이 있어서 준비 중이에요. 미국. 상철 씨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거기서 얼마나 있게 되는데? 사흘 정도요. 보스턴까지 갔다가 돌아올 예정이에요. 영숙 씨는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결혼을 앞둔 사람이 그렇게 자주 집을 비우는 게 좋을까? 우리 민수는 바쁜 의사인데 집에 아무도 없으면 누가 돌봐주겠니?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민수의 어머니는 항상 그녀의 직업을 문제 삼았죠. 어머니, 저희는 서로의 일을 존중하기로 했잖아요. 민수가 나섰지만 그의 목소리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식사가 나오고 대화는 다른 주제로 옮겨갔습니다. 하지만 영숙 씨의 날카로운 질문들은 계속되었죠. 서연아, 그 김도현 회장을 또 만났다면서 DNA 검사 결과가 나온 후에도 서연은 놀랐습니다. 민수가 그것까지 부모님께 말했다니, 네, 한 번 식사를 했어요. 회장님이 많이 실망하셨지만 친절하게 대해 주셨어요. 영숙 씨는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그분이 너에게 특별한 관심이 있나 보구나. 서연은 당황했습니다.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아니 괜찮아. 그런 큰 인물과 인연이 있다는 건 좋은 일이지. 상철 씨가 갑자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태도가 확연히 달라졌죠. 영숙 씨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서연아. 그 김도현 회장이 널 딸처럼 생각한다면 우리도 그걸 존중해야지. 서연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갑자기 민수의 부모님이 그녀에게 친절해진 이유가 무엇일까? 식사가 끝나고 민수가 화장실에 간 사이 영숙 씨가 서연에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서연아, 솔직히 말할게. 처음엔 널 탐탁지 않게 생각했어. 고아원 출신이라니. 하지만 내가 김도현 회장과 가까운 사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지지. 그분이 널 딸처럼 여긴다면 그건 정말 특별한 인연이야. 서연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영숙 씨의 속내가 드러난 순간이었죠. 하지만 전 그분의 딸이 아니에요. DNA 검사로 확인됐잖아요. 영숙 씨는 손을 휘저습니다. 그래도 그분이 널 특별하게 생각한다면 충분하지. 우리도 이제 결혼을 서두르는 게 좋겠다. 다음 달에 예식장 알아보자. 서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민수의 부모님의 태도가 완전히 바뀐 것은 오직 김도현과의 관계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서연은 여전히 고아원 출신일 뿐이었고 오직 유력한 인맥이 생겼다는 이유로 갑자기 가치가 생긴 것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서연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민수가 불안한 듯 물었죠. 어땠어? 부모님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셨어. 이제 결혼을 허락하시는 것 같아.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수 씨, 내가 왜 갑자기 인정받게 됐는지 알아? 민수는 머뭇거렸습니다. 글쎄 부모님이 널 더 알아가면서 아니야? 서연이 단호하게 말을 잘랐습니다. 김도현 회장 때문이야. 내가 그분과 특별한 관계라고 생각하시니까 갑자기 내가 고아원 출신이라는 건 문제가 안 된 거지. 민수는 당황한 듯 했습니다. 그래도 결과적으로 좋은 거 아니야? 이제 우리 결혼할 수 있게 됐잖아. 서연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민수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겠죠?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서연은 김도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신의 혼란스러운 감정을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었죠. 서연 씨, 무슨 일이에요?
도연의 목소리가 걱정스럽게 들렸습니다. 회장님, 오늘 민수 부모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제가 회장님과 가깝다고 생각하시더니 갑자기 태도를 바꾸셨어요. 이제 결혼을 서두르자고 하시는데 도연은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게 당신을 불편하게 만들었군요. 네. 전 사람들이 저를 제 자체로 봐주길 원해요. 누구의 딸이라서 누구와 가깝다고 해서가 아니라 서연 씨 당신의 감정이 이해돼요. 지금 혼란스럽겠지만 자신의 마음을 정직하게 들여다보세요.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 말에 서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관계의 결혼이 올바른 것인지에 대한 의심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을요. 고마워요, 회장님. 제게 조언해 주셔서. 전화를 끊고 서연은 발코니에 나가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는 가을 하늘. 그중 하나가 유독 밝게 빛나는 것 같았죠. 마치 그녀에게 방향을 알려주는 듯한 별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뭘까? 서연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조건 없이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과의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여정이라는 것을요. 민수와의 관계는 그 어느 것도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서연은 한강변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했죠. 어젯밤 내내 고민한 끝에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민수에게 솔직하게 말해야 한다고. 그들의 관계가 건강하지 않다는 것, 서로에게 맞지 않는 것 같다는 거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의 어머니였죠. 서연아, 잘 잤니? 어제 이야기했던 대로 오늘 예식장 몇 군데 알아보려고 하는데 시간 괜찮니? 서연은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영숙 씨의 갑작스러운 적극성이 그녀를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죠. 죄송해요, 어머님. 오늘은 제가 좀 바빠서. 바쁘다니 무슨 일인데? 결혼 준비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겠니? 영숙 씨의 목소리에 약간의 날이 섰습니다. 비행 스케줄 때문에요. 죄송합니다. 그럼 내일은 어때? 아, 그리고 혹시 김도현 회장님도 결혼식에 초대할 수 있을까? 그분이 너를 딸처럼 생각한다면 결혼식에 와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서연은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영숙 씨의 의도가 너무나 명확했죠. 어머님, 그건 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은 서연은 벤치에 앉아 한강을 바라보았습니다. 물결이 잔잔하게 흐르는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녀의 마음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것 같았죠. 이건 아니야. 중얼거리며 서연은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 씨, 우리 오늘 만날 수 있을까? 중요한 얘기가 있어? 민수의 목소리가 걱정스럽게 들렸습니다. 무슨 일이야? 괜찮아.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어. 오후 그들은 처음 만났던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민수는 서연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긴장한 듯했죠. 무슨 일이야, 서연아. 어제부터 내가 이상해. 서연은 깊은 숨을 내쉬고 용기를 냈습니다. 민수 씨, 솔직하게 말할게. 나 우리 결혼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고 싶어. 민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이제 부모님도 허락하셨는데 그게 바로 문제야.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 내가 김도현 회장님과 가깝다고 생각하시니까 그런 거야. 내가 고아원 출신이라는 건 여전히 문제지만 이제는 그것보다 더 큰 이점이 생겼다고 생각하시는 거지. 민수는 반박하려다 말을 삼켰습니다. 그는 그것이 사실임을 알고 있었죠. 그리고 솔직히 넌 그동안 나를 위해 얼마나 싸워줬어. 부모님 앞에서 한 번이라도 제대로 나를 지켜준 적 있어? 민수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건 내가 부모님을 설득하려고 노력했잖아. 노력. 진짜 노력했어?
너는 항상 중간에서 애매한 태도를 취했어. 나를 사랑한다면서도 부모님의 의견을 거스르지 않으려고 했지? 그게 진짜 사랑일까?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죠. 서연아, 이건 너무 갑작스러워.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지금 너무 감정적으로 판단하는 거 아니야?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이건 감정적인 판단이 아니야. 오히려 처음으로 정말 냉정하게 우리 관계를 바라본 거야? 민수 씨, 넌 좋은 사람이야. 하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맞지 않아. 우리 관계의 기반이 너무 약해. 민수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럼 정말 끝내자는 거야? 서연은 가슴이 아팠지만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이게 우리 둘 다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해. 카페를 나온 서연은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비록 아프고 힘든 결정이었지만 그것이 옳다는 확신이 들었죠. 그녀는 김도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혹시 시간 되세요?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1시간 후여는 도연과 한강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민수와의 결별 그리고 그 결정에 이르게 된 과정을 모두 털어놓았죠. 정말 힘든 결정이었을 텐데 용기를 내서 잘했어요. 도연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타협하며 살아왔는지 깨달았어요. 자신의 정체성 가치를 잃어가면서까지 관계를 유지하려 했던 거죠. 도연은 서연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삶은 때로 우리에게 어려운 선택을 요구해요. 하지만 그 선택을 통해 우리는 성장하죠. 서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상하게도 회장님과 대화하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제가 정말 김도현 회장님의 딸이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도연의 눈에 감동의 빛이 어렸습니다. DNA는 우리가 혈관 아니라고 말하지만 때로는 혈보다 더 깊은 인연이 있는 법이죠. 다음 날 서연은 비행 근무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낯선 꽃바구니가 문 앞에 놓여 있었죠. 카드를 펼쳐보니 민수의 어머니 영숙 씨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서연아, 어제 민수에게 이야기 들었다. 처음에는 화가 났지만 내 선택을 존중한다. 그동안 내가 너에게 한 행동들 미안하구나. 김도현 회장님과의 인연을 통해 우리 가족과 좋은 관계가 유지되길 바란다. 서연은 스음을 지었습니다. 끝까지 김도현 회장과의 관계를 언급하는 영숙 씨, 그녀는 꽃바구니를 안으로 들여놓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며칠 후 서연은 도연의 초대로 그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강남의 고급 주택가에 위치한 도연의 집은 넓고 럭셔리했지만 어딘가 쓸쓸해 보였죠. 혼자 사시는 이 큰 집이 외롭지 않으세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도연은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하를 위해 준비해둔 방이 그대로 있어요.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아이가 돌아올 거라는 희망을 버리지 못했죠. 서연은 도연의 마음이 느껴져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는 서연에게 지하의 방을 보여주었죠. 어린 소녀의 취향으로 꾸며진 분홍색 방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이건 서연이 책상 위에 놓인 작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별 모양 목걸이가 들어있었죠. 지하의 목걸이예요. 똑같은 것을 지하에게 선물했죠. 도연이 설명했습니다. 서연은 그 목걸이를 바라보며 가슴이 떨렸습니다.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었죠.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서연 씨, 당신이 내 딸은 아니지만 이상하게도 운명처럼 느껴져요. 당신이 내 인생에 들어온 건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서연은 도연의 말에 공감했습니다. 그녀도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비록 혈관은 아니지만 그들 사이에는 무언가 특별한 인연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이제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에요. 민수와 헤어지고 나니 제 삶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됐어요. 도연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서연 씨가 원한다면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 거예요.
당신의 꿈이 무엇인지,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생각해 보세요. 그날 밤 서연은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비록 미래는 불확실했지만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의 선택에 확신을 가졌고 새로운 시작을 향한 기대감을 느꼈습니다. 첫눈이 내린 12월의 아침, 서연은 오랜만에 영등포 성심고아원을 찾았습니다. 하얀 눈이 쌓인 고아원 건물은 예전보다 낡아 보였지만 여전히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죠. 20년 전 그녀가 자랐던 곳, 그동안 몇 번 방문했지만 오늘은 특별한 마음으로 이곳을 찾았습니다. 서연아, 오랜만이구나. 고아원 원장 김숙자 선생님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70대의 나이에도 여전히 활기찬 목소리였죠. 네. 선생님, 잘 지내셨어요? 그럼 너는 어떻게 지내니? 얼굴이 밝아 보이는구나. 서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이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좋은 방향으로요. 김 선생님은 서연을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며 서연은 최근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김도현과의 만남, DNA 검사, 그리고 민수와의 이별까지.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니? 김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하늘에서 천천히 내려앉는 모습이 아름다웠죠. 제 꿈을 찾아보려고요. 항상 어린 시절의 기억, 제 뿌리에 대한 의문이 있었어요. 이제는 그것을 찾아 떠나보려고 합니다. 김 선생님은 깊은 눈빛으로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5살 때 이곳에 왔을 때 내 눈에는 슬픔이 가득했단다. 하지만 지금 이제야 진정한 평화를 찾아가는 것 같구나.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님, 혹시 제가 여기 오게 된 정확한 날짜나 상황에 대해 더 기억나시는 게 있으신가요? 김 선생님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기록이 화제로 많이 소실됐지만 내가 온 날은 분명히 기억해. 20년 전 11월 23시였어. 추운 날이었지? 한 남자가 너를 데리고 왔는데 너는 계속 울고 있었어. 남자요. 제 아버지가 아니었나요? 아니, 그 남자는 너의 보호자라고만 했어. 이름도 남기지 않았지? 다만 너를 잘 돌봐달라고 부탁했을 뿐이야. 서연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버려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맡겨진 것이었군요. 하지만 왜, 무슨 이유로? 그리고 김 선생님이 계속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게 하나 있었어. 작은 별 모양 목걸이, 그 목걸이를 너무 소중히 여겨서 잘 때도 놓지 않았지. 서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김도현이 보여준 그 목걸이와 같은 것이었을까요? 그 목걸이는 어떻게 됐나요? 내가 10살 때쯤 없어졌어. 그때 너무 울어서 우리 모두가 찾아봤지만 결국 못 찾았단다. 고아원을 나온 서연은 눈 덮인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혼란스러운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자신의 과거, 정체성, 그리고 앞으로의 삶에 대한 생각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김도현이었죠? 서연 씨, 어디 계세요? 고아원에 다녀왔어요. 제 과거에 대해 조금 더 알고 싶어서요. 무언가 알게 되셨나요? 내일 제가 버려진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맡겨졌다는 것을요. 그리고 정말 별 모양 목걸이를 가지고 있었대요. 전화기 너머로 도연의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 씨, 오늘 저녁에 시간 되세요? 제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저녁 서연은 도연의 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긴장한 모습이었죠. 서연 씨, 제가 지난주부터 개인적으로 조사를 더 진행했어요. 20년 전 지아가 실종된 날 백화점 주변의 CCTV 영상을 다시 확보했죠. 서연은 놀랐습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20년이나 지났는데 쉽지 않았지만 백화점 측에서 특별히 보관했던 자료를 찾아냈어요. 그리고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죠. 도연은 노트북을 열고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흐릿한 화질의 오래된 영상이었지만
백화점 장난감 코너에서 한 남자가 어린 소녀를 데리고 나가는 모습이 보였죠. 이 남자는 지하를 납치한 사람이에요. 경찰이 당시 수사했지만 끝내 찾지 못했죠. 서연은 영상을 주시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와 무슨 관련이? 이 남자가 같은 날 영등포 방향으로 이동하는 모습도 발견했어요. 그리고 날짜를 확인해 보니 당신이 고아원에 들어온 날과 일치했죠. 서연의 가슴이 떨렸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DNA 검사는 우리가 혈연 관계가 아니라고 말하지만 제 생각에 당신은 지하와 어떤 방식으로든 연결되어 있어요. 어쩌면 납치범이 지하 대신 다른 아이를 맡긴 것일 수도 있고 서연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이 김도현의 딸은 아니지만 그의 딸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느껴졌죠. 회장님, 그렇다면 지하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도연의 눈에 슬픔이 어렸습니다.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서연 씨, 당신이 내 딸은 아니지만 우리의 만남은 운명이라고 생각해요. 마치 지하가 당신을 통해 나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것 같아요. 서연은 도연의 진심 어린 말에 감동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상하게도 회장님은 만난 후 제 삶의 방향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제안이 하나 있어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연 씨가 원한다면 항공사 일을 계속하면서 공부를 더 하는 건 어떨까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한 언제든지 집의 문은 열려 있어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딸에게 건네는 사랑과 지지의 표현 같았죠. 정말 감사해요, 회장님. 저 정말 그러고 싶어요. 몇 개월 후 서연의 삶은 크게 변화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승무원으로 일하면서 국제 비즈니스 대학원 과정을 시작했죠. 김도현은 그녀의 든든한 후원자이자 멘토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지하를 찾는 여정을 계속했고 비록 아직 성공하지 못했지만 그 과정에서 서로에게 가족 같은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어느 봄날 서연은 고아원의 아이들을 위한 기부 행사를 주최했습니다. 도연도 함께 참석했죠. 아이들이 즐겁게 뛰노는 모습을 바라보며 서연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제가 회장님의 딸이 된 것 같아요. 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연은 감동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DNA는 중요하지 않아요. 진정한 가족은 서로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니까요. 서연은 미래를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뿌리를 찾는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더 이상 그것에 집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가 아니라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였죠. 그리고 그 여정에 도연이라는 든든한 지지자가 있다는 것이 그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잃어버린 조각을 찾아준 사람들이었습니다. 도연에게 서연은 잃어버린 딸의 빈자리를 간접적으로 채워준 존재였고 서연에게 도연은 그녀가 평생 그리워했던 아버지 같은 존재였죠. 비록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은 아니었지만 그들은 서로에게 진정한 가족이 되어갔습니다. 오늘은 정말 좋은 날이네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도연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요. 정말 좋은 날입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좋은 날들이 있을 거예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고아원 마당에서 서연은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만남이 인생을 바꾸는 법이죠. 그녀에게 김도현과의 만남은 그런 운명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비록 그녀가 찾던 가족은 아니었지만 그 만남을 통해 그녀는 더 나은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으니까요. 앞으로의 여정 함께해요. 도연이 말했습니다. 서연은 미소로 답했습니다. 네, 함께해요.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니까요.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인생의 여정 속에서 서연은 자신만의 길을 찾아 계속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에는 언제나 도연이라는 든든한 지지자가 함께했죠. 비록 DNA는 그들이 혈관 아니라고 말했지만 때로는 혈연보다 더 깊은 인연이 있는 법입니다. 서연과 도연의 관계가
바로 그런 특별한 인연이었습니다.